이자율 10%일 때는 단 12%만 주가 하락을 경험해도 마진콜 당한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덕분에 실버 버튼 받은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원금 1,000만 원 갖고 있는데 돈 4,000만 원 빌려서 5,000만 원으로 투자하면 투자 성과가 5배 확대되겠죠. 대신 소폭의 손실이 나더라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간단한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1,000만 원 원금에 4,000만 원 대출받아서 5,000만 원으로 투자한다. 이렇게 되면 주가가 20%만 올라도, 자산의 가격이 20%만 올라도 그 사람의 수익률은 100%가 됩니다. 왜냐? 1,000만 원을 들여서 5,000만 원의 총 투자금을 만들었고 5,000만 원의 투자금 중에 20%만 올라도 6,000만 원 되면서 투자 원금 1,000만 원 대비 수익이 1,000만 원 나오니까 바로 100%의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%가 기록하는 순간 이 사람의 자산은 오링 돼버립니다. 즉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겠죠. 추가적인 증거금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빌려준 돈 4,000만 원을 우리 회수하겠다.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포지션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달달 긁어 가겠다.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그 유명한 마진콜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 1,000만 원의 원금으로 4,000 대출받아 5,000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이 20% 나면 이게 4,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,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금이 사라지고 금융기관에서 전화 온다. 반대 매매 당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. 바로 이자율입니다. 최근 들어서서 금융기관들, 특히 증권사의 신용대출 또는 주식 신용 관련돼 있는 대출 금리가 몇 프로냐면 8에서 9% 이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한 15% 상승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자율은 10%다. 1년 빌리는 돈은 10% 이자를 내야 되고, 즉 4,000만 원에 대해서 연 4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비해서 수익률이 15%다. 그러면 750만 원 정도 벌어들이게 되나요? 근데 750만 원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400만 원 빼버리면 350만 원 되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레버리지를 크게 했다 하더라도 아까는 그 수익 전부 다를 자기가 가져갔다라면 이번에는 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만 벌게 되니까 이 사람의 수익은 35%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자, 제가 왜 이렇게 수익률 조건들을 바꿨느냐 하면 바로 이자율 10%일 때는 단 12%만 주가 하락을 경험해도 마진콜 당한다는 겁니다. 왜?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,000만 원 빌리면서 400만 원의 손실, 이자를 이미 감수하고 투자를 시작했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수익이 12%만 마이너스 손실이 많은 순간 반대 매매의 가능성들이 급격히 높아집니다. 왜? 이자를 내야 되니까. 이 과정에서 결국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때는 레버리지 했을 때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청산 또는 끝도 없는 반대 매매가 벌어지는 시기들의 특징이 주가가 일거에 급락하고 두 번째,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반대 매매 연속 그리고 주식시장의 연쇄적 주가 폭락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가? 그런 건 아닙니다. 주가의 하락 속도 또는 자산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산이라면,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면 적정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 되겠죠.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 21년 동안 최악의 해가 2013년 이었습니다만 그해 한 해의 하락률을 살펴보면 3% 남짓합니다.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1,000만 원 투자해서 4,000만 원 대출 받는 등 그런 아주 공격적인 레버리지는 이미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규제 범위 내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심각한 손실에 봉착해서 끝도 없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말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물론 부동산 시장에 과거 1997년 겪었던 것 같은 10%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면 이 전망은 또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, 즉 또 한 번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일단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하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러나 주식은 좀 달라집니다. 지난 21년 동안 주식의 하락이 나타났던 경우는 몇 번이냐? 8번이다. 21년 중에 8번이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고 그 중에 3번은 10%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9%로 범위를 확대하면 4번이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. 결국
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10% 이상 손실이 4번 이상 벌어지고 있는 시장, 그리고 마이너스의 손실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장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주식에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는 좀 위험하다. 이렇게 최근에 곧버스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레버리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신 분이 있을 텐데, 이 조건은 특히 주식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와 한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레버리지 해도 되는가?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의 50%, 미국 국채에 50% 투자하는 경우에는 손실 확률이 몇 번인가? 5번인데 그 5번의 마이너스 손실 중에서 최악이 마이너스 4% 정도네요. 결국 부동산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없는 거죠. 즉 주식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미국 국채 등과 분산해서 투자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라면 레버리지를 꼭 안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. 근데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. 왜? 우리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길게 운용하기 위함인데, 레버리지,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인내심들이 고갈될 위험성들도 종종 존재하니 저라면 분산 투자할 때 레버리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, 충분히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베테랑 투자자라면 때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겠다. 그러나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 전략은 위험할 수도 있다.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